네, 이제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어서 귀성길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연휴 날씨와 보름달 전망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날씨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먼저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예. 되면서 고향 가시는데 무난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오르긴 하지만 서울의 낮 기온이 한 26도 안팎으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좀 쌀쌀하기 때문에 큰 일교 차이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내일부터인데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 전국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가을치곤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돌풍이나 벼락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고향 가시는데 다소 불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빗길 운전을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까지 예보대로라면 추석 당일에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올 추석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전국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화요일부터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추석날 아침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석과 추석 다음 날에는 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성묘길에 오르시거나 또 귀경길에 오르시는 분들은 이 안개에 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당분간 쌀쌀한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6일에는 중부지방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지만 예. 남부지방에는 한 차례 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경길에도 좀 운전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일요일과 월요일, 즉 내일과 모레 사이에 한 차례 비가 온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빗길이다 보니 귀성길에 불편이 예상될 텐데요. 얼마큼 오는 건가요? 네, 이번 비 가을치곤 제법 요란하게 쏟아질 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가 돼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와 제주 지역에 한 20에서 70mm, 많은 곳 제주 산간과 제주 남부 지역, 또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는 중부지방은 내일 밤에서 모레 아침 사이, 남부지방은 모레 아침에서 오전 사이에 가장 많은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모레, 그러니까 2일에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은 이른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대를 택해서 길을 나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만 비구름의 이동 속도나 또 발달 여부에 따라서 좀 강수 집중 시기가 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일 아침에는 좀 기상 상태를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오후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강원 영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동풍의 영향과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수요일까지 비가 길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동해안으로 고향 가시는 분들은 빗길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섬 지역을 오가는 귀성객들이 굉장히 뱃길이 막힐까 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바다 날씨는 어떤가요? 네, 이번 연휴 뱃길이 가장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는 내일부터 물결이 서해상에서부터 점차 높게 일기 시작을 하겠고요. 또 월요일에도 대부분 해상에서 2에서 3m 안팎의 비교적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예보대로라면 비가 오는 동안 남해상으로는 돌풍하고 또 벼락까지 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해 지역의 섬 지역을 오가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배의 운항 여부를 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거센 풍랑은 3일에도 이어집니다.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마도 3일에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서 가장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해상에서 최고 4m 이상의 물결이 일면서 풍랑
속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랑 따라서 뱃길이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배 운항 여부를 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귀경길도 좀 다소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뭐 추석 당일과 또 추석 그 다음 날에도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 안개가 끼게 되면은 또 배가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도서 지역을 방문하시는 귀성 귀경객들은 날씨를 좀 수시로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무엇보다 사전에 배 운항 여부를 좀 미리 확인을 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석이니까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언제쯤 보면 좋을까요? 네, 추석 보름달은 바라만 보기도 참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아마도 뭐 많은 분들께서 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려 갈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휴 초반에 다소 궂은 날씨가 예보가 돼 있지만 다행히도 추석 당일에는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 추석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름달은 동쪽에서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부산에서 오후 5시 24분, 강릉 5시 27분, 서울과 제주 5시 34분쯤에 달이 차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해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달이 석양에 비치겠고요. 좀 더 환한 보름달을 감상을 하시려면 해가 진 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일몰 시간이 저녁 6시 11분경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녁 7시부터는 환한 보름달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달이 가장 높게 떠오르는 시각은 밤 11시 30분경이 되겠고 달이 지는 시각은 새벽 4시 30분경이 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추석 당일에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달맞이를 가시는 시각인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기온이 한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달맞이 가실 때는 겉옷 같은 것을 좀 챙겨서 보온에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올 추석에 뜨는 달은 완전한 보름달이 아닙니다. 완전한 보름달과 비교하면 한 약 98% 정도로 2% 정도가 모자랍니다. 달이 공전궤도가 타원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음력 보름과 실제 보름달이 되는 시간에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올 추석 연휴 기간에 진짜 보름달은 추석 이틀 뒤인 6일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6일에 완전한 보름달을 또 감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고향길 이제 나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무엇보다 안전 운전해야 할 텐데 장거리 운전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연휴는 워낙 길다 보니까 귀성 귀경 차량이 좀 다소 분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나 또 예년의 명절보다는 고속도로 정체가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차량이 이동이 많고 또 평소보다는 운전 시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체가 생기면서 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졸음이 오기 마련인데요. 졸음 운전은 대형 사고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운전 중에 졸음이 오게 된다면 우선 환기를 시키는 방법이 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동승자가 있다면은 동승자와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졸음 쉼터나 휴게소로 이동을 해서 충분히 휴식한 뒤에 다시 출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만약에 장거리 운전 시에는 감기약이나 멀미약 같은 약은 좀 복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서 허리나 또 어깨, 목 부위에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기 전에 차량의 시트 같은 것을 가장 편한 자세를 맞추고 또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쿠션이나 방석 등을 이용해서 허리의 곡선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또 무릎의 높이가 골반보다는 비슷하거나 좀 낮게 유지를 하는 게 허리 부담에는 좀 덜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방 주시를 아무래도 가장 잘 해야 되겠죠. 뭐 안전거리를 잘 확보를 해서 사고에 뭐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는데 고속도로 기준으로 시속 60km로 달릴 때 안전거리가 한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전거리를 좀 잘 유지를 해서 사고에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명절 연휴 기간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번 연휴만큼은 모두가 안전운전해서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 추석 연휴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